자, 119하고요. 저희 이따가 같이 장 보러 갈 거거든요. 상철 씨가 주도하죠. 이번 기수는 그 뭐 하나 이렇게 육각형이라고 생각하면 뭐 능력, 성격, 뭐 재산에 대해서는 공개는 안 됐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뭐 건강이나 외모도 있겠지. 그럼 그 중에서 무언가 하나는 좀 뾰족한 사람들이야. 무언가 하나는 난 내세울 게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연애 알고리즘 그 영상을 올렸잖아요. 거기에서 가중치 계산하는 법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 성격, 나는 성격을 본다. 나는 뭐 직업을 본다. 그래서 나는 성격을 나는 100% 본다. 그럼 나머지는 뭐 가중치가 없는 거지. 그 성격에만 점수를 해서 계산을 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뭐 다른 걸 모든 걸 다 똑같이 뭐 성격, 뭐 직업, 그리고 이 사람의 뭐 외모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똑같이 본다. 그럼 뭐 33.3%씩 똑같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각각 뭐 점수가 예를 들어 상철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나중에 어떤 짓을 할지 모르지만 뭐 성격이 100점에 가까운 사람, 그리고 뭐 광수는 직업이 100점에 가까운 사람, 영식 같은 경우는 뭐 직업도 거의 100점, 그리고 성격도 높은 것 같고 외모도 굉장히 높은 점수 막 이러니까 이번에는 어쨌건 뭐 하나 확실히 막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상철님은 이 사람이 남을 배려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은 들어. 자기소개할 때도 그런 얘기를 살짝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현숙님 우산을 씌워주는 모습이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 계속 살피면서 그 사람들에 맞춰서 얘기하는 게 이게 누나들을 통해서 훈련된 거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눈치도 빠르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그런 게 확실히 있어서 좀 지금까지는 좀 보기 편했어. 그래서 상철을 성격 쪽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직업적으로 워낙 넘사벽인 사람들이 막 나와버려가지고 이게 직업의 면에서는 좀 보기에 따라서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자기 세계에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면 그걸 뭐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직업만 보는 사람은 또 상철을 안 고를 수는 있겠지만 상철 대학 학생회장 같은 느낌. 아, 학생회장. 학생회랑 학생회장은 조금 차이가 있지. 학생회 같은 느낌이랑 학생회장 같은 느낌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학생회장은 그래도 조금 좀 희생도 하고 좀 봉사정신도 있고 그리고 좀 오지랖도 있지만 그래도 난 배려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뭐 하나 뾰족한 모양이 좋을까요? 작은 육각형 모양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직원을 뽑는 입장에서 본다면 뭐 하나 뾰족한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게 작은 육각형이면 뾰족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야. 큰 이렇게 적당한 크기의 육각형도 아니고 작은 육각형이면 뾰족한 게 낫지. 근데 이제 아마 물어보신 의도는 뾰족한 거랑 적당한 육각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 내가 돈이 많아. 그리고 나는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 그러면 굳이 육각형일 필요가 없지. 저도 좀 그렇거든요. 외모가 그래 이쁘면 좋지. 하지만 나는 외모가 그렇게 신경 안 써. 그렇다면 애초에 그거는 염두를 안 둬도 되잖아. 건강한 육체는 필요하지. 그런 뭐 멋진 몸 이런 거는 필요할 수 있겠지. 근데 뭐 얼굴은 뭐 신체에서 뭐 몇 프로 차지 안 하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그 부분은 애초에 나한테 필요하지 않으니까 굳이 육각형이 아니어도 되지. 돈과 외모가 킹이건 아니 그건 아니고 굳이 옥탑 사는 이유가 뭘까요? 당장 밖에 나와서 뭔가를 돈 벌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지. 그리고 자기가 바도 했고 그렇게 또 투자도 해봤고 이러니까 그 지금으로서는 좀 검소하게 살면서 굳이 없어도 되는 걸 하지 않는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이따 장 보러 간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숙 씨가 내가 요리에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장 보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정숙 씨는 해외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요리에 자신 있진 않은가? 상철 고생 많이 한 듯.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상철 씨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집안에서도 눈치 보고 그러니까 누나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성별이 다르고 이러면 조심할 게 많아지니까 어렸을 때는 잘 서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또 누나들이니까 또 워낙 또 높고 바로 영숙님 아까 해먹는 거 좋아한다고 지금 영수님은 영숙님에게 확실히 좀 친밀감을 느끼고 뭘 자꾸 던지고 있지. 그런데 조금 불안한 요소는 있습니다. 지금 영수님이 자기의 스스로의 자신감 넘친다고 하고 그 자신감 때문에 지금 여러 사람 알아보고 이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는 본인 세상에서는 본인이 왕이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 여기는 다 자기 분야에서 왕들이 모였어.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천하제일 무술대회에 모인 무술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술가들은 다 각자 분야에서 챔피언급 사람들이 모였는데 지금 영수 씨가 이렇게 자신감 믿고 이렇게 여유롭게 여기저기 이렇게 하는 게 결코 유리할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영숙님이 생각보다 좀 이런 말을 좀 순진한 캐릭터거든요. 의외로 이성 경험이 의외로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수님의 이런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이제 꽂혀서 이제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수도 있는데 이게 솔로나라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닐 거란 말이죠. 다 자기 분야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영수님이 딱 원탑이라고 느껴지지 않아. 영숙님이 반응이 너무 좋던데. 그렇지. 영수의 개그가 이제 잘 먹히는. 그래서 영수님이 영숙님한테는 자꾸 어필은 하지만 자꾸 이렇게 주변에도 계속 살핀단 말이죠. 근데 솔로나라는 또 그래야 재밌어. 다 이렇게 처음에 꽂힌 사람 쭉 가고 이러면은 우리는 재미없는데
영수님이 지금 너무 자신감이 넘치고 있다. 물론 근육량으로는 자기가 원탑이긴 한데 지금 여성들이 꼭 근육이 더 많아야 고르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적당한 근육까지는 호불호가 안 갈리지. 근데 거기서 더 많은 근육은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너무 자신감을 부릴 때는 아니긴 하다. 왜냐면 사람의 가치는 다양하고 지금 그 다양한 가치가 본인 동기들 사이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 각자가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특히나 이번 17기는 뭐 하나 하자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 하자를 커버하고도 남을 만한 것들을 갖춘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영수님이 너무 자신감 넘치면 안 될 것 같아. 거부감이 드는 사람도 있고 저거를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영수님의 캐릭터도 어떻게 보면 가장 육각형에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번 출연자들 중에서 조금 성격 부분에서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린다. 그런 면이 조금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로 적으려고 하는 거 영숙님이 행동력 좋아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고기 몇 인분이나 사이에요. 거기서도 영식님이 집에서 고기를 2kg 가지고 오긴 했어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영식님을 약간 시장에서 시장에서 이렇게 음식 경매하는 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절대 아니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차라리 주식시장이면 가능해도 아마 경매사나 이런 쪽이지 않겠나, 미술품 경매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보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맞았나? 마장동 얘기도 나오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마장동인가 진짜로? 마장동 그런 시장을 말한 건가? 나도 그 생각을 했었어. 근데 고기를 2kg를 가져왔으면 이게 저녁까지 차에 있고 이랬을 텐데 그런 것도 또 다 생각을 했겠지. 진짜 갑자기 고기를 갖고 가지고 속을 뻔했잖아. 그래서 요식업계 쪽 사람인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뭐 하나는 딱 특출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조금 빠지는 부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영식님은 외모면 좀 직업이나 이런 쪽은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직업에 뭐 그게 있겠냐마는 선택해서 밀릴 수 있는 그런 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영식 씨는 이따가 자기소개에서 또 말하겠지만 이건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외국인이고 기관이야. 이걸로 설명이 다 돼. 완전 넘사벽이야 지금. 그런데 지금 외국인이란 말이야. 외국인 투자자로 잡히기도 한다고. 기관 투자자면서. 대단히 코어 멤버일 거다. 그 안에서도. 특출난 직업이구나. 대단하구나. 그 파트에서.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음식 떨어졌을까봐 라고 카메라 제작진을 보면서 제작진 우리한테 음식 제대로 줄 거 맞나요? 라고 한번 이렇게 보는 거지. 내성 발톱이 있지 모른다고? 뭔가 그 정도는 하자는 있어야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김치를 가져왔냐? 아니 왜 영식한테 이래라 저래 고기에는 김치면 근데 또 갖고 왔어. 근데 그것도 볶음 김치로. 볶음 김치가 조금 호불호가 안 갈리지. 지금 여기서 영수님은 자기소개나 이런 게 안 돼서 내가 좋은 직업, 좋은 몸, 외모 훌륭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원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좀 있는 느낌이 있는데 영식도 이게 외모가 훌륭하니까 뭐 직업이 나처럼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딱 이름 있는 그런 직장은 아니겠지라 생각하고 고기? 약간 그걸로 미리 어필하려고 하는구나. 살짝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 마음속으로 이미 이겨 있어.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게 이긴 상황은 아닌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리사 아니냐. 나도 여기까지만 보고 진짜 그런 요식업계 분인가? 왜냐면 여기서 지금 다 한 가닥씩 있으니까 예를 들어 영호 광수는 좋은 직업, 뭐 영수는 전체적인 밸런스, 좋은 괜찮은 직업에 괜찮은 외모에 그거에 좀 몸 관리 잘하는 거. 영식은 뭐 키도 크고 뭐 이렇게 매너 있는 그런 사람. 상철은 좋은 성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각자 이렇게 딱 했는데 그러니까 볶음김치까지 챙겨가지고 페이크였지. 그리고 이제 또 자리에 앉아서 영수님이 카메라 왜 보는 거죠?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이 말해도 되냐고 지금 제작진한테 허락받는 거야? 무슨 말을 하려고? 슬쩍슬쩍 지금 선을 보는 건가? 그러면서 한 말은 옥수님 성모 마리아 느낌이에요. 그 옥순을 고르지 않았지만 아무도 선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들 살짝 미안함 그리고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앞에서 우리가 옥수님들 쭉 봤지만 당장 10기 옥수님만 해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그 9기 옥수님도 처음에 영표였다가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몰리는 일이 있었고 10기 옥수님도 전부 다 현숙님 골라서 갔단 말이에요. 그때 그 미스테리맨 상철님도 옥순이 좋지만 너무 몰릴까봐 안 갔다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영수님도 그러니까 영숙도 괜찮지만 옥순도 괜찮다라고 두 사람의 마음이 있지만 옥순에겐 몰릴 것 같고 처음에 내가 캐리어를 들어준 사람도 영숙이니 영숙과 아무래도 좀 내적 친밀감도 있고 이러니까 영숙을 고르긴 했지만 마음속에 옥순도 존재하는 것 같아. 좀 업돼 있고 영수는 살짝 이 선을 살짝 넘나드는 그런 개그를 자꾸 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영수의 말들에 사람들이 또 다들 재밌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영수가 실제로는 좀 공부하고 또 좋은 직장에 가서 그냥 꾸준히 사는 어떻게 보면 그냥 모범생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또 모범생들 사이에서는 또 저런 말을 툭툭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흥미롭고 재밌는 캐릭터라고 느낄 수는 있지. 근데 이게 이렇게 또 완전히 필드로 나와서 이런 말을 하면은 분명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이게 스스로가 이런 얘기를 통해서 주목받고 리더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익숙하다 보니까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은 법. 우리는 좋아.
그렇지. 아, 좋은 마인드. 이게 우리 시청자들의 마인드가 돼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그런 실수를 하면, 아, 그래, 실수했나 보다 하면서도 흥미롭네. 아, 이 사람이 이런 생각 때문에 실수했겠구나 정도로 듣는 거지. 그냥 이 사람은 죽일 놈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아, 조금 느끼하지. 그 자신감 넘치는 게 조금 부담스럽고. 어쨌건 이제 곧 40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 머리 스타일을 한다는 것도 굉장한 자신감이죠. 근데 이제 성문 마리아 느낌이 이게 어쨌든 독특한 거를 치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여러 사람의 앞에서 이렇게 성문말을 탁 던진다는 건 내가 이만큼 센스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약간 관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드립 자체가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돌려가게처럼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옥순 씨가 살짝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포인트란 말이죠. 개그 욕심이긴 한데 살짝 타인을 가지고 개그를 하다 보니까 남자 출연자들이나 이게 평소에 이제 직장에서 같은 동기들끼리 하는 농담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하는 농담으로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영수 씨가 타인한테 피해를 안 주는 성향이긴 하지만 좀 개인주의 성향도 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놀리는 의도는 아니지. 자기가 좀 돋보이려는 욕심이 더 강하긴 하고. 근데 옥순 씨를 칭찬하려는 의도는 맞아요. 받는 입장에서는 옥순 씨 같은 분은 살짝 좀 불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빵 터지긴 하죠. 재미는 있어. 이렇게 하면 다들 재밌어 했으니까 재밌어 할 줄 아는 거지. 내가 뭐 엄청 선하게 생겼다는 뜻으로 한 거겠지만, 그러니까 현숙님이 살짝 돌려서 참한 느낌이라고, 과한 드립을 조금 순화시키긴 하죠. 저런 드립을 비호감 안 되고 치는 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자주 저러는데, 내가 드립을 자꾸 비호감으로 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드립이 비호감이라는 예상을 하고 그 입을 다물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게 개그도 그래요. 웃긴 사람과 우스운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저는 타율이라고 생각해요. 더 웃기냐 덜 웃기냐가 아니라 타율이 높냐 낮나야. 타율이 낮은데 계속 시도를 하면 이거는 우스운 사람이 돼. 별로 시도를 안 했는데 타율이 높으면 이건 웃긴 사람이 될 수 있지. 말을 아끼는 거야. 타율을 높이는 거야.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덜 웃기다 싶은 거, 말이 이게 좀 아니다 싶은 거는 담을 수 있어야 돼. 볼이라고 싶은 공은 내가 배트를 안 휘두를 수 있어야지. 그게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 타율이야, 타율. 그러니까 이게 개그 센스는 절대 웃긴 말만 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재미없는 말을 안 할 수 있는 게 개그 센스거든. 그래서 개그 센스가 없는 사람은 아재 개그를 할 수밖에 없어. 애초에 타율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타율이 안 나오니까 무풀보단 악풀이라고 아재 개그라도 쳐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반응을 하도록 하는 게 할 수 있는 최선일 수 있겠지. 관심을 받고자 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타율이 있다면 낮은 건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쟤 뭐라는 거야 하면서 두 사람이서 사회생활을 그래도 좀 해본 성격 좋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처음 들었다고, 뭐라는 거야 이거 어떡하냐, 영수 강적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만만한 걸? 막 이런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 물론 그렇게 생각은 안 했겠지. 그러니까 옥순도 지금 시선을, 물론 저쪽에 뭔가 다른 게 있었을지도 몰라. 근데 시선을 다른 데로. 외향적 찐따가 제일 불쌍해요.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상한 말 늘어놓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영수 씨가 외향적 찐따는 아니고 인싸긴 해. 그 무리에서는 가장 재밌고 이제 그런 사람이긴 한데, 문제는 지금 여기는 본인의 영역이 아니란 말이야. 본인의 스테이지가 아니야. 그런데 본인의 모습 그대로 처음부터 이 사람들에게 박아 넣으려고 하는 건 자신감 있는 태도긴 하지만 조금 무례한 태도일 수 있지. 왜냐면 예의라는 것 자체가 원래 내가 가진 특성을 깎아내고 그 중간 지점으로 일단 서로가 탐색하는 기간이 예의니까. 근데 이제 예의라는 게 옳은 일이니까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조심하는 거지. 왜냐면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반응하는지, 어떤 부분을 불편한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 영수는 그런 탐색전을 안 해. 자신감이 넘치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저거에 또 꽂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 근데 또 영수는 또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걸 수도 있겠지. 그치, 결이 안 맞는 사람 입장에서 한없이 불편해질 수 있는 사람이야. 그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제 어느덧 좀 굵어지는 빗줄기. 이번에 자막은 평소의 자막보다 훨씬 더 직설적이더라고요. 저번에 PD님이 주식 방송 3% 거기에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댓글로 욕을 많이 드셨나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직설적으로 쓰신 게 아닌가.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은유적으로 쓰는 그런 거 좋았는데 해석할 거리도 있고. 이제 벌써 8시가 되고. 근데 영철 씨가 사고가 났어, 오다가. 사고를 처리하느라. 바쁘다고. 역대 사고 났던 사람들이 손풍기, 시병수님, 멜로디언 부르던 영훈님, 그 두 사람의 사고가 생각나는데,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결과적으로 결실이 없이 나갔다? 그건가요? 짝이 되지 않았다? 로렌시 피시번, 그러네. 로렌시 피시번 아세요? 매트릭스에서 네오를 발굴한 흑인, 존윅에서 지하세계 리더, 그리고 이벤트 호라이즌의 주인공인데 있네요. 자기 차로 돌아다닐 수 없다는 게 조금 주도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그러네요. 뭔가 그렇지, 한니발에도 맞아, 로렌스 피시번이 나왔던 것 같다. 그치, 매트릭스엔 모피어스지. 할 수 있는 선언에서 최선을 다할 예정. 그래서 아이빌리브를 진짜 최선을 다했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숙소로 왔고요. 오자마자 이제 부엌 확인하고 이제 위치 확인하고
공부 여신님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공부 여신님한테 이거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 항상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여기 어메니티. 어메니티도 잘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용어 자체가 좀 남다른 게 있어. 그리고 이 뒤로도 지금 영철님은 이런 수사관 같은 느낌, 좀 남다른 관찰력을 뽐내는 그런 통찰을 보이는 그게인데 그게 막 날카롭거나 무섭다기보다는 조금 재밌는 그런 사람의 포지션을 유지하니까 이 자막을 넣는 분들도 이렇게 수사관 나으리 이런 거 드립을 치는 게 아닌가. 만약 진짜로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짓 하고 뭔가 빌런으로 빠지면 수사관 나으리 납셨네 이런 거를 못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리고 영식님이 또 한 묶음 들고 옵니다. 고기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광수님은 벌써 장 보고 갔다 왔냐는 말이 들 정도로 이렇게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차에 싣고 왔던 음식을. 근데 여기서 영식님은 하도 뭐 장봐 왔냐 막 그래도 아니라고, 내가 갖고 왔어 강조해야 돼.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영식님이 성격이 좋긴 한데 그래도 자기 거를 확실히 챙기는 사람 같긴 해요. 그렇다고 막 이기적이고 기부 앤 테이크가 중요하고 무조건 테이킹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이렇게 바리바리에 싸우진 않았겠지.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냥 퍼주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 생각해보면 당연하겠죠. 직업적인 면도 그런 사람도 아니고 자기 목숨 잘 챙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요. 준비성도 철저하고 사람들한테 막 이것저것 해주고. 고기 2kg면 뭐 엄청난 성이잖아.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게 각종 양념에다가 지금 다른 양념들일 거 아니에요. 마늘에다가 고기도 지금 보면 소고기 같은데 소고기 2kg면 사랑 아닙니까? 짐 정리를 마친 분들도 이제 숙소로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서 얘기를 이제 시작하고, 물론 그냥 앉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지금 남자들은 아래쪽에 앉고 여성분들은 위쪽에 앉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배려를 하는 구도인데 영자는 아래에 앉았어. 영수는 위에 앉았어. 이걸만 갖고 막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근데 이제 영수가 늦게 와가지고 자리가 이쪽에 남았으니까 앉았을 수도 있고, 뭐 앉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영자 씨 그 사과 먹는 모습도 그렇고 남을 배려하고 그냥 내가 좀 희생하는 거 크게 개의치 않는 그런 성격의 사람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영수 씨가 확실히 좀 자기 주장도 강하고 주변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신경 쓰임을 받고 싶지도 않은 딱 개인주의적인 사람이 라는 느낌은 확실히 좀 들죠. 영식이가 점수 따려고 가져온 것도 있겠지만 성향상 저렇게 안심되는 스타일인 듯. 제가 그래요. 파워 J의 고단함.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스스로, 그러니까 영식 씨가 계속 웃고 있고 약간 허허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좀 뭔가 무던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무던한 사람은 맞겠지만 자기 안에는 굉장히 그런 가혹함이 있겠지. 그래, 여기서 파워 J의 고단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준비가 안 돼 있고 뭔가 부족하다 보면 자꾸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야. 혹시 뭐가 빠지지 않았나?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계획하에서 이루어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스스로에게 엄격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또 한번 보고 슬쩍 간을 봅니다. 이게 다들, 근데 영수님이 이런 침묵이나 이런 장면들이 편집돼서 그렇지 이렇게 좀 조용한 상황에서 이 침묵을 깨고 다 같이 좀 이렇게 웃으면서 좀 분위기를 띄우고자 하는 욕심에서 영수님이 하는 말이긴 해. 근데 이제 그게 조금 그런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약간 지금 영수님이 이 초반에 살짝 빌런 중간 보스급도 아니야. 약간 그런 정도의 행동을 하는 건데, 근데 보기에 따라서 어쨌든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 있지. 근데 이것도 힐끗된 건 다들 너무 침묵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옥수님이나 정숙님 같은 스타일은 굳이 나서서 뭘 말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옥수님은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이고, 정숙님은 다른 사람이 말하면 맞춰주지만 내가 나서서 뭘 하진 않는 성격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조용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영수님은 다들 조용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빨리 뭔가를 하고 싶어. 그래서 여기에서도 뭔가를 하나를 지르는 거지. 그런데 이게 옥수님한테 욕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옥수님과 단둘이 얘기가 아니야. 나 욕할 수 있어요? 라고 옥수한테 묻는다. 얘들아 봐라. 자, 재밌지? 우리 같이 얘기하자. 이거에 가깝단 말이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불호로 느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왜냐면 여기서 옥수님은 의도치 않게 영수의 드립의 중심으로 들어가 버린 거거든. 평소에 이렇게 사람들의 성향을 안다면 영수님도 이런 말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사람과 티키타카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재밌게 해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옥수님은 이런 말을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더 뜬금없는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사람들이 조금 재밌게 생각해라라는 뜻으로 한 것 같아. 근데 이게 용어 자체가 너무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고, 그리고 영수님이 모범생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던졌을 때 그게 이제 약간 반전으로 시너지가 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영수가 살짝 조금 뭐 여러분들 표현도 그렇고 좀 날티난다? 영식님도 스스로를 좀 그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어떤 부분을 보완하는 식으로 쓰이고 있지 않아. 그냥 불호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할 거면 자기소개가 끝나고 이런 걸 던져도 안 늦어. 그런데 이게 초반에 너무 이 침묵을 두려워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 침묵을 자꾸 넘어가려고 약간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그런 느낌이죠. 옥수님은 지금 이런 것들이 내가 느끼기에는 무례하거든.
웃긴 하는데 여기서는 좋았어. 먹혔다. 영수도 됐다 웃었다. 다른 사람들도 재밌어했어. 정숙님은 살짝 눈치 보면서 웃고 다들 이제 재밌어요. 성무마리를 향한 도발이지. 이 도발이 먹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수 같은 캐릭터가 저렇게 도발적인 여러분들이 여기 써있는 것처럼 살짝 변태 같은 저런 개그를 쳤을 때 저거를 굉장히 신선하게 느끼고 그리고 더 이 사람을 알아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이성도 많아요. 근데 옥수님은 아니야. 옥수님은 이제 욕 잘한다. 그렇게 이제 나중에 욕 한번 해달라고 하지만 웃고 이제 안 하겠다. 이게 민망하게 이제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해명을 덧붙이죠. 이렇게 선하게 생긴 분이 욕하면 좀 매력적일 것 같다. 근데 영수님이 이렇게 막 모임 자리나 이런 데서 분위기 메이커고 그리고 인기도 많을 거예요. 이게 이제 술자리나 회식 가서 이렇게 한 번씩 던지는 사람들이 또 인기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녀를 떠나서 이렇게 옥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옥수님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 개그의 중심으로 가려고 했다는 게 이제 옥수님이 불편해하고 그런 게 우리가 또 생각이 되니까 저게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회사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끼리 어떤 분위기를 띄우고 이런 거에는 영수 씨가 그동안 잘 해왔던 거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옥순이 지금 영수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성모 마리아가 왜 변태냐고? 성모 마리아가 변태는 아니고 그냥 여기서 이제 변태라고 하는 뜻은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과감하게 한다라는 뜻에서 변태라는 표현을 붙인 거지. 남들이라면 저게 이 상황에서 하지 않을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굳이 입 밖에 꺼내지 않는데 저거를 굳이 입 밖에 꺼내서 남들의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거. 남들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걸 굳이 입 밖으로 꺼낸 것을 이제 뭐 여기서는 변태성이라고 사람들은 표현하는데 뭐 변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거를 탁 터트리면서 개그를 딱 터지고 사람들이 좀 관심을 딱 주목하고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옥순 씨는 벌써 표정 안 좋아졌어. 되게 세게 생긴 분이 부드러우면 그것도 이제 매력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들 영수의 농 부드럽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옥수는 지금 자기가 이 중심에 내가 원하지 않고 욕이잖아요. 욕으로 대표되는 이 주제의 중심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옥순 씨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굳이 내가 이런 거에 타겟이 되고 싶지도 않고 유머를 말하고 싶지도 않거든. 영수 씨가 생각하는 것만큼 옥순 씨가 재밌어하질 않으니까 자꾸 웃다가도 바로 얼굴이 굳어지고 이러니까 자꾸 뭔가 더 이렇게 재밌어 보려고 자꾸 더 치는 거야. 그런데 안 돼. 어림없어. 영수는 쎄한 분위기가 안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옥수는 지금 내가 여기에 중심으로 들어간 것도 싫고 이미 약간 이건 좀 무리하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맞춰주려고 살짝 웃었지만 그게 실제로 웃긴 건 아니었지. 옥수님은 무리수를 던졌어. 영수씨가 다들 좀 재밌게 지내보자는 의도로. 근데 그거는 조금 차분하게 봐야 돼.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런 문화권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개그는 타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차 반응이 되게 중요해요. 좀 썰렁한 말을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다음에 좀 자신감 있게 그 뒷말을 치는 것이 중요한데 어쨌건 여기서는 지금 타율 면에서 실패했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어색한 거 잘 못 참으시죠? 라고 바로 얘기를 하죠. 이게 어색해서 무리수 둔 거죠? 라고 살짝 어떻게 보면 뭐 지적 같으면서도 실은 커버 쳐주는 말이죠. 그래서 어쨌건 영수는 지금 이 시간에 가만히 있는 것이 되게 힘든 사람 이죠. 같이 모였으면 얘기도 하고 뭐라도 왁자지껄 해야 되고 혼자 있을 때는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아니면 일을 하든 뭔가 해야 돼. 가만히 있는 거는 불안한 사람이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다들 조용하고 침묵이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 뭐 영철은 관찰하는 게 재밌지. 관찰하느라고 재밌는 사람이야. 영우도 그냥 생각하고 그렇지 나서는 사람은 아니야. 광수는 이 사람은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말하면 깨긴 하는데 이런 태도나 제스처 자체는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여기서 근데 리더형은 없단 말이에요. 굳이 따지면. 근데 영수가 물론 리딩 방식이 잘못되긴 했어도 리더로서 그런 재질은 갖추고 있는 사람이지. 옥순한테 영수는 탈락. 그리고 잠시 후 이제 장보기를 마치고 이 사람들이 돌아왔죠. 그냥 비 맞고 그냥 가고 이래요. 이런 걸 보면 영식 씨가 그렇게 막 깐깐하고 또 그런 사람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해. 상철 씨가 있었으면 저 개그를 되게 웃으면서 이렇게 좀 유하게 받았을지도 모르지. 상철 영식이 조금 그런 캐릭터들이잖아요. 좀 성격 좋고 분위기 좀 부드럽게 만들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도 성격이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그렇게 또 막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이 또 없었다는 게 영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그걸 이어갈 수 없는 포인트가 있긴 했지. 후다닥 나가는 영철. 여기서 이제 영철, 영수 이렇게 가죠. 뭘 사온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리액션을 해주면 보람 있지. 여기서 영숙님에게 또 플러팅을 하죠. 이렇게 이제 파절임 그래서 해보겠다고 하는데 장갑이 하나밖에 없었냐라는 거에 이제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갈까봐. 영자 씨가 나서진 않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조율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사람이고. 영숙은 그냥 내가 하겠다. 하지만 왜 못 넣는다고 생각하시죠라고 또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다른 여자 출연자들이 보기에는 지금 좋아 보이진 않을 거란 말이죠. 이게 그냥 영숙을 찜하는 정도의 행동이긴 한데 영숙은 그래도 영수의 이런 개그가 영숙한테 먹히고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다른 출연자들이 봤을 때 영수가 영숙이랑 어느 정도 좀 경계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영수를 좀 멀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초반에 달리는 거 아닌가? 초반에 달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숙한테 꽂혀가지고 영숙만 보겠다 이러면 상관없는데 지금 보면 영수는 당장 다음 주부터 또 다른 사람 선택해가지고 데이트하고 또 다른 사람 다 알아보려고 지금 할 거란 말이죠. 영수 성격에. 그런데 지금 저렇게 한다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본인이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역 리그가 아니고 이게 말 그대로 그 챔피언들이 모인 자리에 본인한테 그렇게 선택권이 꽉 차 있을까? 여기서 영식 씨가 이제 파절임이 이렇게 로맨틱한 일이냐고 그렇게 드립을 치죠. 그 상황에서 상철 씨는 묵묵하게 또 뒤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근데 영숙은 좋아함. 영숙 씨는 지금 좋아해요. 영숙 씨가 보기에 영수는 이미 친밀감이 좀 쌓인 사람이고 여기서 처음에 같이 캐리어도 들어주고 했기도 하고 그리고 영수를 멋진 남자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좋아 보이는 거지. 약간 좀 꽂혀 있는 거고. 그리고 영숙님이 본인 표현으로도 그랬지만 쉽게 꽂힌다고 했어. 연애 경험이 뭐 많겠죠. 많겠지만 이제 이 나이에 이 정도의 어떤 뭐 외적인 부분을 갖춘 사람 치고는 연애 경험이 부족할 수 있겠다. 왜냐면 삶이 워낙 바빴고 그래서 저렇게 좀 순진한 모습이 더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영수님의 이런 태도를 살짝 좀 불편해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대학원이 사회생활 끝이라 그런지 좀 순진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대학원은 약간 중간이거든.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간 생활이랑 대학생과 약간 중간 정도.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전히 이제 그 연구교수라고는 하지만 대학원의 연장선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영수님이 영숙님 오니까 더 밝아지신 것 같아. 그러니까 정숙님도 주변에 맞추고 이러는데 자꾸 이런 자신감 없는 멘트를 좀 먼저 날리는 사람이에요. 정숙님이. 그래서 여기서 이번 기수에서 굳이 정숙님이 자신감 없는 것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을 거나 좀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좀 보고는 있는데 봐야죠. 배경음악 얘기하니까 이제 올리우 그거 있잖아요. 나는 올리우 얘기를 생각을 하면 너무 강하게 박힌 장면이 있거든요. 주성치의 서유기에서 거기 삼장법사가 저 올리우를 갑자기 불러요. 감옥에서. 그 장면이 있어. 그래서 그게 너무 인상 깊게 남아서 저 노래가 그렇게 낭만적으로 기억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 예를 들어서 성모 마리아 그런 것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어떤 성스럽고 착한 이미지다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내 기준인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낭만적인 올리우 노래를 나한테 했을 때 나는 주성치가 감옥에서 삼장법사와 했던 장면이 떠올라서 웃음이 탁 터질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거를 되게 조심해야 돼.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보편적이고 당연한 감성이 떠오를 것 같은 시도라고 생각해도 근데 영수 씨는 그게 살짝 부족하다는 생각이 아까 좀 들어요. 제가 화수강조 오프라인에서 할 때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스파게티란 용어와 파스타 어느 쪽을 더 선호하냐. 물론 뭐 음식은 다르다고 하는데 그럼 파스타에 대한 관점도 연령대에 따라서 주는 인식이 그러니까 좀 나이가 좀 많은 어른분들한테 파스타를 생각하는 느낌과 20대 애들이 생각하는 파스타의 느낌은 다르지. 이제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하는 이 단어를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범주의 언어로 쓰일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영수님은 이렇게 막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우리 막 꽁냥꽁냥해 라고 이 분위기를 즐기고 있어. 영수님은. 지금 솔로나라에 벌써 취해버렸어. 그런데 지금 여기서 벌써 취해가지고 이렇게 꽁냥꽁냥하는 모습을 굳이 보이면 안 되는 시점이래. 전략적인 태도는 아니야.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영수는 끝까지 영숙일까? 당장 다음 데이트부터 영숙님이 아닐걸요? 다음 데이트는 아마 옥수님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숙님은 엄청 놀랐죠. 그래서 분위기도 약간 그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영수는 살짝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약간 거기서 주인공이 되는 느낌 하면서 여기서 좀 조금 오버하고 그런 게 있는데 영숙님은 지금 그렇게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준 영수에게 살짝 좀 마음이 더 갔어. 근데 이 마음이 영수가 여기저기 또 사람들을 알아보는 솔로나라의 특성을 또 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면 영숙의 실망도가 또 확 커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좀 봐야 되겠죠. 손이 많이 닿지는 않았는데 약간씩은 닿았겠죠. 손이 많이 닿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은 닿았어요. 비닐장갑 끼고 있었지만 마음은 통한 것 같아요. 그 뜻이겠죠. 영숙은 여기서도 손이 닿았다는 느낌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닿았다는 마음이 좀 통한 것 같다는 비유적인 표현일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영수는 내가 널 도와주고 있다. 영수는 내가 널 도와주고 있다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봐도 뭐 이 사람과 마음이 통했다 이것보다는 내가 도와주는 상황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걸 또 보여지는 것 그거 자체가 좋은 거지. 근데 영숙은 영수가 나에게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네.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내 마음이 혼자
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봐야지. 영식 씨가 가지고 온 고기, 뭐 이때 사왔어도 한 명이 앉아야 나머지도 앉겠죠라고 하는 거 보면 영숙 씨도 좀 솔선수범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뭐 자신감이 있다기보다는 어쨌건 뭔가를 해야 되는, 장 보러 가는 것도 리스트 적는 것도 자기가 바로 했었고, 기본적으로 시야가 넓고 빠릿빠릿한 사람이라는 건 확실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성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뭔가 일을 맡겼을 때 똘똘하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은. 그리고 영철 씨는 고기를 굽고 있고요. 영수 씨는 어쨌건 영숙 씨에게 자연스럽게 조금씩 그 관계를 굳혀가는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영식의 주도로 또 건배를 하고, 이게 제가 근데 이번 기수가 자꾸 세미 못쏠 기수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런 포인트야. 이때 술자리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거든요. 근데 16기나 10기는 그게 말 그대로 그 어른의 농염한 술자리 같은 느낌이 있어. 근데 여기는 그냥 대학생들이 놀러 온 술자리 같은 느낌이 좀 있어. 이분들이 연령대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다들 성공했거나 성공의 길을 달리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건, 이렇게 어떤 모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 그렇게 많이 즐겨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16기랑 10기는 그렇지 않거든. 오히려 그래서 좀 순진한 사람들이구나. 그 영자와 상철이 고기를 굽고 챙기고 이런 장면이 있었고, 섞어서 앉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여기 영수는 과감하게 또 여자들 사이에서 앉고, 아까 소파에 앉았을 때랑 구도가 비슷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영수는 여자들, 이 암묵적으로 여자들이 앉아있던 소파에 딱 앉고, 그런 부분들. 그런데 영자는 바닥에 앉아있었지. 여기서는 고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옥순이만 자리를 바꾸면 딱, 옥순을 설마 견제해서 보내는 건 아니겠죠? 그냥 자리상 그런 거겠지. 그래서 누구랑 체인지 할까요? 라는 거에 뭐 누구랑 체인지 하고 싶어요 라고 묻지만, 솔직히 뭐 상관없지 뭐. 아직은 옥순 씨는 아직 사람들에 대해서 좀 대화도 해보고 경험을 해봐야 된다, 그래야 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정서적 변화가 빠른 사람은 아닐 테니까. 약간 그 옥순 씨를 보면 그 느낌은 좀 듭니다. 그 굉장히 차분하고 냉정해 보이지만 어떤 한번 꽂히는 사람에게는 또 불같이 갈 수도 있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감정 변화가 훅훅 변하진 않는, 그게 막 겉으로 드러나진 않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여기는 조금 더 뭐랄까, 그 이성을 만나기 위한 동아리 모임, 술 모임 같은 느낌이 좀 가깝고, 이 모임은 조금 더 MT에 가까운 느낌들인 것 같아. 광수, 영식, 영철, 다들 지금 옥순이 온다고 영식 씨랑 이제 자리를 바꿉니다. 왜냐면 뭐 여기 중간쯤에 있으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영식 씨와 이제 자리 체인지를 하고, 순자님 살짝 영식이 갈 때 살짝 좀 아쉬운 표정이 있었어. 영식이 가서 아쉬움이 있을까? 아니면 옥순이 와서 아쉬움이 있을까? 이런 애니메이션 좋아. 영철을 위한 파칭 이런 느낌이잖아. 이번 기수 잘 합류한 것 같습니다. 그건 맞아. 영철도 나는 솔로를 계속 봤다면 이번 기수가 공들인 기수라는 거를 영철 눈에도 보일 거야. 옥수님이 제 옆에 있던 남성분하고 그냥 영식이라고 좀 해주지. 같은 영포클럽이고 이 정도면 좀 같이 술도 했는데 괜히 기분이 좀 좋았다고. 그래서 사실 나도 옥수님하고 결이 비슷하다고 조금 느껴서 대화해보고 싶었는데, 결이 비슷한 부분, 뭘 결이 비슷하다고 느꼈을까? 좀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주변의 시선에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결이 비슷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르죠. 영철 씨는 이 사람 되게 괜찮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광수 씨도 질문도 하고, 광수 씨도 지금 옥순 씨에게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이제 짠하고 광수 앞자리로 간 거지. 그건 어쩌면 옥순의 선택이야. 광수 앞으로 가기 위한 가장 광수랑 가까운 자리를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광수에 대해서 좀 관심은 있는 것 같아요. 옥순 씨가 지금 광수를 선택한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그 구기 현숙이라던가 아니면 16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관심 없을 만한 사람 근처로 가서 내가 조금 불안도를 낮추는 사람도 있는데, 옥순 씨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인기 많은 남자 별로라고 하던데요. 근데 그게 진짜로 경쟁이 싫어서 인기 많은 남자가 별로라기보다는 조금 겸손하고 좀 수더분한 사람이 좋다라는 뜻에서 좀 인기 많은 사람, 그러니까 그런 인기를 즐기는 사람이 싫다겠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말 그대로 경쟁이 싫다, 그냥 나는 그냥 하향 지원한다, 이 개념은 아닌 것 같아. 진짜로 하향 지원하는 사람들은 인기 많은 사람 싫어요라고 말을 못하지. 그걸 다른 명분을 댔을 거야. 저 사람이 진솔함이 좋아요, 진솔함이 느껴져요, 아니면 뭐 눈이 사슴 같아요, 뭐 이제 그런 명분을 대지. 근데 그런 면에서 좀 옥순 씨가 다른 경쟁을 피해서 뭔가 하향 지원하는 사람들과는 좀 결은 다른 것 같은 느낌은 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광수 보면서 뭔가 안타까웠어요. 본래 가지고 있는 아우라 같은 거는 참 편안한 느낌인데 살아오면서 뭔가 왜곡돼 있어서 엇나간 느낌. 그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어쨌건 지금 자신이 그 프리랜서로서 가장,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라고 치면 가장 안정된 프리랜서잖아. 언제든 취업이 가능하고 그 취업도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물론 이걸 프리랜서라고는 좀 그렇지만 그런 면에서 자기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준비를 잘 했으니까, 물론 분명히 억압됐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는 보이거든요. 여기서 또 문제의 장면이 나오죠. 얼음 줄까요? 하니까 바로 또 상철 씨가 한 달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딱 듣고 줘요. 그 생색은 영수가 내지만 움직이는 건 상철이 움직였다.
그리고 얼음물 새는 걸로 이제 머리 넘기는 장면. 영숙 씨는 좋아합니다. 옥순 씨가 옆에 있었으면은 살짝 웃고 얼굴 굳었을 텐데 영식님이 또 여기서 드립을 쳐줍니다. 영식님이 있으니까 저런 드립이 또 살아나잖아. 한 번씩 또 이렇게 받쳐주니까 섹시하다 이렇게 농담을 쳐주니까 여기서 영식이 날 섹시하다고 생각했는데 니네들도 같은 생각이니?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섹시해요라는 말을 영식이 먼저 했으니까 그 말을 아예 없이 갑자기 머리 넘기고 여성분들도 느끼나요? 나의 섹시함을 이런 거는 진짜 너무 선 넘은 건데 영식이 먼저 저 개그를 받으면서 섹시하시네요 라고 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발 또 친 거니까 그나마 좀 맥락이 되는 거죠. 영식 씨가 영수의 개그를 조금 맞춰주려고 거기서 한 방을 쳐준 게 또 영숙 씨는 거기다가 한 숟가락을 더 얹게 되는 결과물이 돼버렸죠. 이 말만 했으면 조금 뭐야 미친놈이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건 아니고 이제 영식 씨가 섹시하네요 이렇게 농담을 치니까 거기서 또 거기서 한 숟가락 더 얹으면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영식만 느끼는 거 아니죠 이렇게 또 오바를 하는 거고. 근데 순간 정적 아마 한 0.1초 정도 살짝 멈췄다가 이제 영자는 어렵다. 대체 지금 여러분들 마음 영자 마음 여기 이 자리에 있었으면 이제 어렵다. 다만 이제 우리 마음이 영자 마음이다 보니까 수요가 많지 않은 섹시인 건 하지. 내가 섹시한 각도를 못 봤나 봐. 봤어도 근데 영숙 씨는 좋아했을 거예요. 봤어도 좋아할 거고 지금 농담처럼 아예 뭘 섹시해 안 섹시해 내가 봤을 때 안 섹시했어 놀리긴 하지만 이미 좋아. 섹시하다고 느끼기까지는 않지만 좋고 재밌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겠지. 보여달라고 하죠. 지지 않아. 영수의 개그는 지지 않아. 다시 들어가기로 하고요. 이때 영식 씨가 주문해서 뭔가를 딱 꺼내서 다친 거 하면서 줍니다. 영식 씨가 이렇게 챙기는 것도 잘하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순자 씨의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과연 이제 영식 씨가 순자 씨에 대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갈지는 조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첫 인터뷰할 때 순자님이 약간 좀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강아지한테 물려서 손에 상처가 이 손에 상처 때문에 뭐 요리 내용을 못했겠구나. 순자 씨가 특히나 이제 약간 세미 모쏠 같은 그런 기수에서는 인기가 좀 많을 수도 있죠. 이번에는 워낙 다들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인기를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작게나마 마음을 표현하는 거에 하나의 매개체가 됐다. 이런 꼼꼼함이나 센스는 좋지. 제가 예전에 상담할 때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착합니까? 라는 말을 물어봤거든요. 그때 제가 몇 가지 요건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야가 넓은 사람이었어. 아무리 내가 마음이 착해도 논리가 없고 시야가 좁은 사람은 누군가한테는 나쁜 사람이야. 근데 시야가 넓은 사람은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든 주변을 살필 수 있으니까 내가 굳이 안 좋은 행동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되게 섬세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렇게 친절을 베푸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든 어떤 스타일은 상관없다고 말을 바꿔. 근데 이런 걸 보면 순자가 되게 똑똑한 사람 같아요. 나쁘게 말하면 계산적인 면도 있는 거고 전략적인 면이 있는 거지. 처음에 상처를 고를 때도 피부색으로 고르고 이런 걸 보면은 스스로 자기 논리가 있고 치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저렇게 섬세하고 챙겨주는 스타일이면 진짜 괜찮다. 그러니까 영식 씨가 말 그대로 좀 여성 편력이 막 심하고 막 그런 쪽의 사람만 아니면 일단 이 사람이 시야가 넓고 다정한 사람이다? 이거는 분명히 장점이지. 상철은 굳이 나서려고 하지 않아. 이렇게 모서리에 그냥 앉아버려. 이런 것들도 보면 상철이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좀 몸에 밴 사람이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 상철의 이런 행보를 자꾸 보면 가식적으로 착한 척을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상철 씨는 진짜로 이 제작진이 보기에도 성격이 좋은 사람이어서 이 포지션을 줬고 이번 기수에 불렀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영호 씨는 진짜 경험이 많이 없는 것 같아. 키를 이제 물어봐요. 키가 얼마나 되냐? 그래서 이제 뭐 실례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치지만 이거는 그냥 눈대중으로 이제 쓱 파악하고 말아야지. 그러니까 영호 씨는 키가 좀 아담하고 해서 귀엽다라고 생각은 해서 말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순수한 빌런, 순수 악의 느낌이 좀 있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고 항상 웃으니까 되게 착해 보여서 딱히 침은 못 뱉겠는데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왠지 상처받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 실례 맞아. 그러니까 착해 보이고 순수한데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가장 순수하게 가까운 사람이죠. 초사연으로 변신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반올림에서 160이다. 현숙님 입장에서는 뭐 컴플렉스까지는 아니어도 자랑거리는 아닐 거야. 왜냐면 키가 작은 사람은 키가 또 큰 거를 부러워하고 키 큰 사람은 키가 또 작은 걸 부러워하고 보통 이제 그러기가 쉽잖아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크시네요 생각보다. 이건 말 그대로 영호 입장에서의 이제 돌려서 칭찬을 해보고자 하는 거지. 그런데 이 말은 이제 현숙이 듣기에는 너 그것보다 훨씬 작아 보이는데? 이러거든. 반올림해야 겨우 160밖에 안 돼요. 키 작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웃으면서 말한 건데 그래요? 그거나 된다고? 크네요? 이렇게 되면 뻥치지만 너보다 더 작잖아. 이 말로 들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만약 공격적인 사람이었으면 얼굴 표정 싹 굳으면서 왜 키 작은 사람은 왜 여자로 안 보여요? 뭐 너는 몇인데요? 찌를 수가 있는데 현숙 씨가
또 워낙 성격이 좋고 잘 받아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호는 나는 키 작은 사람이 좋아요. 크시네요 생각보다. 아담해 보여서 훨씬 더 귀여워 보이세요. 라는 뜻으로 영호는 했거든. 근데 현숙 씨가 느끼기에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작아 보인다고? 내가 지금 키가 크지 않은 것 같아. 그냥 웃어버려 근데 여기 웃으니까 지금 영호는 그냥 좋아서 웃는 줄 알고 같이 웃어. 아니거든. 지금 현숙은 살짝 기분 상했거든. 근데 모르죠. 영호 씨가 또 악이긴 악이지만 순수 악이니까 현숙 씨가 보기엔 그냥 귀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다른 누군가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싸움 나도 무방한 상황이야. 몇 짓인데요 본인은. 그러면서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행히 이제 영호 씨가 거기서 덧붙입니다. 저는 이제 작은 분을 좋아한다. 근데 현숙 씨가 여기서 한 번 더 힌트를 줘요. 저도 170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나는 작은 거 싫어요. 나는 큰 키가 좋아. 내가 작은 거 나 그렇게 스스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건 좀이라고. 다 자꾸 영호 씨는 자기 기준을 생각해. 나는 키가 작아서 작은 거 좋다고 했어. 네가 컴플렉스든 말든 그건 상관없고 내가 작은 게 좋다니까요. 170으로 살아보고 싶다고? 나는 170 싫어요. 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화를 그렇게 막 엄청 잘하거나 타인을 배려하는 성격의 사람은 아니죠. 타인에게 굳이 피해를 주는 사람은 아닌데 사고방식 자체가 이제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지? 다른 사람은 이제 나한테 저걸 무슨 뜻으로 말을 하고 있지? 이런 거는 잘 판단을 조금 못해.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영호 씨가 어떻게 보면 좀 기수를 잘 만난 거기도 해. 이번 기수의 여자 출연자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성격이 좋거든. 무던하고 그리고 분위기도 잘 해주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영호는 현숙이 그 말에 대해서 조금은 불편했다라는 걸 전혀 캐치 못했어. 170 얘기를 한 것도 자기 기준으로 170의 키를 그냥 170의 현숙을 생각하고 그건 좀이라고 해버리는 거고. 부담스러워요 라고.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현숙은 영호가 이제 다른 데를 보는 걸 보고 표정 굳어버려. 근데 이 표정을 영호한테 보이진 않지. 영호한테는 좋게 좋게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고 마음은 그래도 약간은 불편한 내가 또 작긴 한데 약간 이러면서. 그래서 칭찬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의 컴플렉스를 건드리기가 되게 쉽거든.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설레는 게 현숙님이 더 큰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순자와 현숙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지만 순자를 선택한 건 어리기 때문이고 그냥 외적인 매력 그리고 이렇게 같이 웃어주고 잘 받아주는 쪽은 순자 씨보다는 현숙 씨지. 더 편안한 대화 상대. 그러니까 순자 씨가 리액션도 좋고 밝고 이러지만 현숙 씨는 상대를 잘 맞춰주거든. 그러니까 잘 맞춰주는 사람에는 지금 보면 정숙 씨랑 현숙 씨가 이번 기수에는 좀 투탑에 가까운데 다른 분들도 다 잘 맞춰줘요. 근데 투탑인데 정숙 씨는 조금 나를 버리고 약간 좀 눈치 보는 그런 거라면 현숙 씨는 조금 더 밝은 에너지가 있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지금 영호 씨가 잘 봤어요. 순자 씨는 밝고 그렇지만 약간 장난꾸러기 아이 같은 그런 밝음이고 현숙 씨는 사회성이 좋고 상대를 맞춰주려는 정숙 씨는 사회성이 더 좋은 쪽으로 갔지. 좋게 말하면. 좀 나쁘게 말하면 눈치를 조금 더 보는 성격이고. 근데 현숙 씨는 나이가 있어 버리니까 아직 나이가 공개 안 됐죠 현숙 씨는. 그러니까 영호 씨가 여기서 나이 제한을 걸잖아. 두 분 다 매력적이긴 한데 연하일 것 같은 분을 순자. 그러니까 영호 씨한테는 그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다라고 하면은 순자 씨를 결국은 선택할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실은 영호 씨를 가장 잘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은 순자 쪽보다는 현숙 씨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또 현숙 씨는 또 상철 씨랑 또 좀 마음이 통한 상태처럼 보이니까. 근데 아직은 모르지. 아직은 말 그대로 이제 첫날 밤이니까 뭐 예측하기엔 너무 바쁘고. 진짜 놀랐던 게 순수 악의 느낌이 있지. 순수 악의 미소. 그래도 현숙 알아볼 느낌은 뭐 연상여도 있을 것 같냐. 뭐 심하게 나이 차이만 안 난다면 알아볼 의향이 있다. 2살 이상. 2살 초과. 2살까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된다는 거였어. 2살까지니까. 2살 차이여가지고 2사람이 잘 되면 좋겠네요. 근데 좀 더 차이 나도 실은 뭐 만나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남자분들끼리 남아서 얘기를 합니다. 1픽, 2픽 공유하자라는 거에서 광수 씨는 정숙 씨를 선택했죠? 근데 광수 씨의 스타일을 보니까 왜 정숙 씨를 택했는지 또 좀 알 것 같아. 광수 씨는 자기한테 정숙 씨처럼 내 눈치를 좀 보더라도 나한테 무조건적으로 맞추는 사람을 원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쨌든 옥순 씨가 또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숙님이 지금 원픽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아까 데이트한 사람도 정숙님이었고 근데 여기 2명은 원픽이 순자 동시에 이제 말을 했죠. 그렇게 이제 겹쳤지만 영식 씨도 느낌이 왔다라고. 근데 여기서 영호 씨가 저는 사실 1픽, 2픽이 큰 차이가 없어서 이 말은 저도 순자를 똑같이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2픽, 현숙도 1픽만큼 좋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경쟁자로 여기지 말아주세요 라는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한 거겠죠. 근데 이제 살짝 방어적인 자세가 드러나긴 하지만 뭐 누구냐는 말은 현숙이라고 했겠지. 영식 씨는 이제 옥순 씨를 얘기했고요.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아침이 밝습니다. 라이브 다시 보기 회원이 되시면 무편집 상태의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